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정우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2025년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다만 실적 기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매출이 79조에 영업이익 6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는 확실히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레벨로 한번 보자는 거죠. 매출 79조에 영업이익 6조 7천억이면은 마진이 10%가 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옛날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마진을 뭐 14, 15% 이렇게 냈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 언제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세월이 무상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캐펙스하고 R&D 한번 보실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캐펙스는 12조 정도가 찍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조 8천억 정도가 감소한 수치고요. 어떻게 배분이 됐느냐라고 보면 반도체에 거의 11조 가까이 들어갔고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R&D 같은 경우는 분기 9조를 찍었고요.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가져가시면 좋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캐펙스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커버를 하려고 했었어요.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를. 근데 전형년 체제로 들어오고 또 그동안에 한종희 부회장님도 잡고 하시고 이러면서 회사 안에 내부 전략 방향성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는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무작정 많이 찍어내는 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R&D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그런 전략 방향성으로 바뀌었다고 저도 타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캐펙스는 줄어들었는데 R&D는 올라갔던 그런 결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볼까요? 우리 DX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가전이 합쳐져 있죠. 합쳐서는 매출 51조 7천억에 영업이익 4조 7천억을 냈고요. MX가 여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네트워크. 여기는 가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잘 나왔어요. 37조에 4조 4천억이 나와서 DX 부분이 왜 저렇게 잘 나왔냐 보니까 일단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판매가 좀 잘 나왔다고 하고요. 가전제품 쪽에서도 고부가 가치 가전제품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용 쪽에서도 좀 효율화된 지점들이 있다라고 해요. 부품 가격, 원가가 좀 하락한 게 있고 내부적으로 그러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데 자원 효율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1분기 때 6,10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정도 증가한 숫자고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 단가도 326달러로 YOY 기준으로 상승하고 전분기 대비로도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세 때문에 좀 선주문 들어오고 중국의 이구환신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거는 분기 보고서 나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분기서부터 해서 분기별로 삼성전자의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 작년 1분기가 5,940만 대였다가 2, 3, 4분기가 완전 꼬라박았었어요. 5,400만 대, 5,700만 대, 5,200만 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가 올해 1분기로 들어오면서 정말 1년 만에 6,000만 대가 넘는 그런 나름 되게 괜찮은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DS, 반도체 여기가 아직까지 심각하죠. 매출 25조에 영업이익 1조 1천억 났고요. 일단 서버용 디램은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근데 낸드 쪽에서는 아직 감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용 디램만 언급이 되고 일반 소비자용 디램이 언급이 안 되는 건 봐서는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사실은 DDR5 그리고 1B, 1C 이런 공정 쪽으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쟁력 차원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라서 언급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던 것도 같아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고요. HBM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감소하냐 그랬더니 HLC 수출 규제 관련된 영향이 좀 심리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같다라고 언급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100%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HBM 매출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HBM 3E 12단 지금 하이닉스가 가장 메이저하게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바로미터를 달성을 하는 거는 2분기 중으로 양산이 들어갈 거라고는 하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퀄 테스트가 통과하고 막 완전히 준비가 돼서 양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랑 양산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퀄 테스트 자체도 오래 걸려요. 제가 알기로 퀄 테스트 제대로 하려면 엔비디아 쪽에서 거의 100일 가까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퀄 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또 칩이 거기서부터 2달, 3달이 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엔비디아는 뭐 블랙웰 다음에 루빈 칩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뭐 HBM4 이런 거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늦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담되지만서도 HBM3와 관련해서는 특히 12단, 16단 이런 쪽은 퀄 테스트를 받는 동시에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거는 내 배수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실 때 2분기 때부터 그럼 바로 하이닉스를 뭐 따라잡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진짜 양산을 할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른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제 진단입니다. 물론 1분기 때 스마트폰 실적이 잘 나오고 가전적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러면은 성장세는 DX 부문에서 나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이 스마트폰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영업이익, 결국에는 순이익으로 승부를 보는 게 우리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복은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HBM은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좀 아끼고 D램 쪽에서는 앞에서도 좀 언지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1B 12나노 그리고 1C 10에서 11나노 정도의 그 공정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중국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B 1C 그리고 더 차세대 D램에 있어서 본원적인 기술 경쟁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기술적으로 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업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는 트렌드 폴스 자료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2분기 ASP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빠르면 2분기부터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세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밀어보고요.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파운드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HBM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파운드리가 이제 정부장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도 고객을 늘려나가면서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서 서서히 뉴스가 나오는 게 뭐 3나노 수율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60% 이상을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주식시장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이런 쪽을 보더라도 삼성의 파운드리가 잘 나가야 모두가 조금 수혜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2025년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약간 떠먹여주다시피 되게 상황이 좋아요.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삼성이 좀 시기적절하게 이걸 잘 받아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좀 회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되게 적극적으로 하던데요. 주주환원 열심히 하던데요. 맞아요. 주주환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거 한다고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주환원을 함으로써 더 떨어질 주가를 안 떨어지게 막고 그냥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지 그렇다고 자사주 환원을 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야 너네 뭐 주주 환원이고 자시고 간에 너네 반도체 잘 하라고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주주 환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거 할 돈으로 내부 인력 구조 개선하고 우리 경영진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함으로써 정말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끌어다 써야 된다고 하면 저는 주주 환원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점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표면적인 어떤 실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의 경쟁력,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산업 안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가볍게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요소가 뭐냐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AI거든요. 결국은 AI로 가야 되고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뭐 아주 기깔나게 되지 않는 이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이 언젠가는 또 장기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성장세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AI가 또 완벽하게 추론 모델이라든가 뭐 엣지 모델이라든가 뭐 더 경량화된 모델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완벽하게 안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2025년도 주가를 봤을 때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